제5의 갈등과 화해 10분. 태수의 바느질 일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간단한 옷수선부터 시작했지만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일감이 들어온다. 동네 아낙들이 찢어진 이불, 아이들 옷, 심지어 어른들 바지까지 가져와서 수선을 부탁한다. 태수는 낡은 재봉틀을 중고로 구입해서 본격적인 바느질 작업을 시작했다. 재봉틀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낡은 것이지만 태수에게는 보물 같다. 발로 밟아서 돌리는 방식이라 전기도 필요 없고 다리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앉아서 일할 수 있어서 적합하다. 처음에는 재봉틀 다루는 것이 서툴렀지만 며칠 연습하니 제법 익숙해진다. 기계의 리듬에 맞춰 바느질하는 것이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다. 하루에 10원에서 15원까지 벌 수 있게 되었다. 민호의 품삯과 순례의 장사 수입을 합치면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이다. 더 이상 보리밥만 먹지 않아도 되고 가끔은 고기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태수는 자신도 가족 생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 드디어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동네 아낙들이 태수의 솜씨를 칭찬한다. 아저씨, 바느질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이에요. 남자분이 이렇게 섬세하게 하시다니 정말 신기해요. 이 정도 솜씨면 시내 양복점에서도 일할 수 있겠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태수는 자신감이 생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특히 김할머니는 태수의 단골이 되었다. 태수 씨 손은 금손이야. 찢어져서 못 입을 뻔한 옷들을 다 살려놔.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태수를 소개해주기까지 한다. 바느질 해달라고? 그럼 저기 태수 씨한테 가봐. 솜씨 좋고 값도 싸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감이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모든 사람이 좋게 보는 것은 아니다. 건설 현장에서 민호는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 동료들이 수군거린다. 너희 아버지 바느질한다며? 응, 잘하시거든. 민호는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이 이상하다. 남자가 바느질이라. 좀 이상하지 않냐?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자 민호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할 때도 민호만 빠지는 것 같다. 제 아버지 바느질쟁이잖아. 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들이 민호의 귀에 들린다. 마음이 불편하다. 어느 날 친한 동료가 직설적으로 말한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바느질하는 게 좀 우스우니까 너도 창피하지 않아? 민호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뭐가 우스워? 우리 아버지가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시는 건데.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젓는다. 그래도 남자는 남자다운 일을 해야지. 바느질은 여자들이나 하는 거잖아. 남자다운 일이 뭔데? 힘쓰는 일만 남자 일이야? 민호는 반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럽다. 정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부끄러운 일일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일까? 친구는 계속 말한다. 내 아버지 다리 다쳤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다른 일도 있잖아. 굳이 바느질을 하실 필요가 있나?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지만 참는다. 친구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씁쓸한 감정이 자라난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한다. 정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부끄러운 일일까? 다른 아버지들은 힘든 일이라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집에 도착해도 민호의 표정이 밝지 않다. 태수가 재봉틀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인다. 정말 남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마음속에 의문이 든다. 순례가 민호의 표정을 보고 걱정한다. 민호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대답하지만 마음은 복잡하다. 저녁 준비를 하는 어머니, 바느질에 집중하는 아버지,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는 영희.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이지만 민호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느껴진다. 친구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돈다. 저녁 식사 시간, 태수가 기뻐하며 말한다. 오늘 20전이나 벌었어. 김 아주머니가 이불 2채나 맡기고 가셨거든.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집에서도 옷수선 부탁하더라고. 순례도 기뻐한다. 정말 잘 됐네요. 이제 우리 생활이 많이 나아졌어요. 영희 학교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민호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평소라면 아버지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다. 영희가 오빠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다. 오빠, 왜 그래요? 아빠가 돈 많이 벌었는데 기쁘지 않아요? 영희의 순수한 질문에 민호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진다. 그때 갑자기 민호의 감정이 폭발한다. 아버지, 정말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진다.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본다. 뭐가 창피하다는 거냐? 민호는 계속 말한다. 남자가 바느질이나 하고 앉아서. 목소리가 떨린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느질한다고. 다른 아버지들은 다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이라도 하시는데. 민호의 말에 태수는 깊이 상처받는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동안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었다니. 순례가 민호를 나무란다.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는다. 아버지도 남자잖아요. 왜 집에서 여자들이나 하는 일을 하세요? 다리 다쳤다고 해서 바느질밖에 못해요?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거칠어진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들이 모두 쏟아져 나온다. 태수는 깊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난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서는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인다. 그래, 아비가 창피하구나. 남자답지 못해서. 목소리가 떨린다. 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상처다. 미안하다. 이런 아비라서. 그리고 밖으로 나간다. 순례가 민호에게 화를 낸다. 내가 지금 뭔 말을 한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그 눈에 눈물이 보인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처음으로 자신감을 찾으셨는데. 민호도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영희가 울먹이며 말한다. 오빠가 나빠요. 아빠는 최고인데. 영희 인형도 고쳐주시고 예쁜 옷도 만들어주시는데. 아이의 순수한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찌른다.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일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정말 부끄러운 일일까? 태수는 집 뒤뜰에 코스모스 꽃 앞에 앉아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꽃들이 흔들린다. 그 모습이 자신의 마음과 같다. 흔들리고 불안하고 상처받은 마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남자가 바느질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그동안 자신감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가족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 순례가 따라 나온다. 여보. 태수는 고개를 숙인다. 순례씨,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자가 바느질이나 하고. 정말 창피한 일이지. 자책하는 목소리다. 순례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태수가 말을 잇지 못한다. 순례가 단호하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태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1시간이 지나 민호가 조심스럽게 뒤뜰로 나온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진다. 친구들에게 들은 말 때문에 화가 났지만 정말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민호가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는다. 아버지. 민호야. 태수가 아들을 바라본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린다. 친구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게 아버지 잘못이 아닌데. 태수가 아들의 어깨를 바라본다. 민호야, 아비가 정말 부끄럽니? 진심 어린 질문이다. 민호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전혀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목소리가 더욱 떨린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친구들 말을 듣고 나니까. 하지만 집에 와서 아버지 보니까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일하시는지. 민호가 계속 말한다. 그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남자다운 거예요. 태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묻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정말요.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서 뭐든지 하시는 분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힘든 일, 쉬운 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게. 부자가 서로를 바라본다. 순례가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다. 그래요, 민호야.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이제 알겠지?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아버지, 내일부터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자랑스럽게 말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바느질 잘하신다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신다고. 태수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민호야, 고맙다. 부자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린다. 진짜 남자다움이 무엇인지 두 사람 모두 깨달은 순간이었다. 힘이 센 것, 거친 일을 하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남자다움이라는 것을. 영희도 뛰어나와 가족들을 껴안는다.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가족이 웃는다. 순례도 남편을 끌어안는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이 태수의 상처를 치유한다. 그날 밤 민호는 내일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생각한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진정한 남자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는다. 어제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다시 힘을 낸다.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하세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건설 현장에서 친구들이 또 그런 말을 한다. 너희 아버지 아직도 바느질해? 하지만 이번에는 민호의 반응이 다르다. 응, 우리 아버지 바느질 정말 잘하셔. 동네에서 제일이야. 당당한 목소리다. 그게 뭐 어때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 친구들이 놀란다. 내 반응이 달라졌네. 민호가 말한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서 뭐든지 하시는 분이 진짜 멋있는 거야. 그게 진짜 남자다운 거고. 친구들도 민호의 말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호는 더욱 밝은 표정이다. 아버지가 재봉틀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태수도 아들의 변화를 느낀다. 민호야, 오늘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 일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가족의 결속이 더욱 단단해진다. 그날 밤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한다. 태수가 말한다. 오늘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순례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민호도 다짐한다.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아버지가 최고라고 말할 거예요. 영희도 박수를 친다. 맞아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따뜻하게 채운다. 이 갈등을 통해서 가족들은 더욱 가까워졌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서로를 어떻게 지지해야 하는지 배웠다. 태수는 자신의 일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민호는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가족의 사랑이 모든 편견과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다.